왓썹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오랜만에 맥북 에어를 가져왔는데요. M1 맥북 에어를 워낙 만족했던 터라 M2는 그냥 지나쳤죠. 근데 이번 M3는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꽤나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마 당근을 하게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리뷰는 해야 되니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외관은 M2와 비교하면 거의 똑같습니다. M2 때부터 적용된 미드나잇으로 제가 구매를 해봤는데요. 색상이 꽤나 예뻐요. 전작보다 조금 더 어두워졌다는 소문이 있던데 확실히 조금 다크할수록 잘 어울리는 색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디자인 변경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M3 맥북 프로에 적용되었던 지문이 덜 묻는 기술이죠. 아노다이징 코팅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지문이 좀 덜 묻어나는 느낌적인 느낌이 나긴 하지만 저처럼 개기름이 많으면 별 소용은 없어요. 그냥 더러워집니다. 그래도 뭔가 기분이 좋다는 거. 하지만 입력 단자는 여전히 조촐합니다. 맥세이프 3 충전 단자 하나와 썬더볼트 4 규격의 C타입 2개, 3.5파이 이어폰 단자가 끝인데요. 굳이 C타입을 2개만 넣고 싶다면 저는 양쪽에 하나 넣는 걸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굳이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2개를 넣어야 하는지 그런 좀 의문이 들지만 그래도 좋아진 점이 있기 때문에 위안은 됩니다. 외부 디스플레이를 최대 2대까지 연결이 가능해요. 5K 60Hz까지 연결이 되고요. 단 크램쉘 모드로만 작동이 됩니다. 2대 모두 연결을 하려면 한 대는 열어놓고도 되고요. 그 외에 좋아진 점은 무선 연결은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게 되었고요. 블루투스는 5.3 버전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소소한 변화이기 때문에 큰 업그레이드라고는 할 수 없죠. 그리고 다음으로 볼 부분은 디스플레이인데요. 제가 이번에 15인치를 처음 구매해 봤잖아요. 아주 시원시원하니 좋습니다. 프로와 비교했을 때는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사용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해상도며 화면 밝기며 아주 뛰어난 디스플레이다 보니 만족도 자체는 좋았어요. 스피커는 15인치는 6개, 13인치는 4개가 들어가 있고요. 애플답게 스피커는 여전히 좋아요. 물론 스피커 방향이 맥북 프로와는 다르긴 하지만 에어만 해도 충분한 수준이었고요. 거기에 키보드도 우수하고 트랙패드도 여전히 좋죠. 무게며 두께, 빌드 퀄리티까지 퀄리티는 그냥 최강입니다. 이런 건 확실히 애플이 잘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성능을 알아볼 건데요. 제가 꽤 다양하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일단 스타벅스 가서 간단한 인터넷 서핑, 문서 작업 이런 것들은 충분히 기본 모델만 해도 됩니다. 제가 일부러 기본 모델로 구매를 했거든요. 램 8기가, 용량 256기가 이걸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 시네벤치 R23 기준으로 M1과 비교하면 20-30% 정도 더 좋아진 것 같고요. M2와 비교했을 때 한 15% 정도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썸님 영상을 보니까 13인치는 발열 때문에 M2와 비교했을 때 큰 상승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15인치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전작보다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온도도 제가 측정을 해봤는데 최고 온도는 94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작동이 되었고요. 펜리스 설계다 보니까 고성능 작업을 하면 쿨링에선 좀 아쉽긴 했어요. 지속적인 성능에서는 분명 스로틀링이 발생을 했고요. 한 10% 정도 마이너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펜리스 치고는 저는 10%면 괜찮다고 봐요. 고성능 작업을 딱 멈추면 온도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에어 특성상 고성능 작업을 오래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사용했던 프리미어 프로도 한번 돌려봤는데 구독자 11만 따리의 유튜버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드한 편집을 하지 않다 보니까 컷 편집이나 쇼츠 편집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에어만 구매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은 안 하시겠지만 게임도 한번 돌려봤는데 GPU 성능이 좋아서 그런지 3탈워도 가능은 했습니다. 스로틀링이 발생하긴 했지만 그 정도만 보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배터리입니다. 역시 좋죠. 애플의 최대 장점 중 하나인 부분이기 때문에 칭찬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 서핑을 한다면 최강의 머신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이걸 종합해서 결론을 내보죠. 이번 M3 맥북 에어는 거의 모든 부분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15인치를 선택하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맥북 프로 16인치와 비교했을 때 넘사벽의 휴대성, 슬림형 모델임에도 뛰어난 빌드 퀄리티, 어느 정도의 성능, 큰 디스플레이, 스피커, 키보드까지 어느 하나 깔 게 없죠. 그래서 좋은 노트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이죠. 기본 모델은 그래도 189만원, 200만원 언더로 출시했기 때문에 마냥 저렴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램과 삼성 이런 노트북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가격이 비빌만 하다고는 생각이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영상 편집도 하고 포토샵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SSD 256기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근데 뭐 용량 오케이, 외장 하드 쓴다 그러면 해결이 되죠. 뭐 저렴하게 한 10만원 정도의 외장 하드를 쓰면 뭐 제대로 된 성능을 뽑아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용을 하는데 불편함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램이죠. 램이 8기가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제가 사용하는 환경에서 뭐 램 때문에 문제가 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사파리만 돌려도 램 70%를 사용하는 걸 보면 분명 장기적으로 봤을 때 16기가는 필수 옵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가격이 27만원 더해져서 220만원 정도가 되죠. 거기에 용량도 조금만 높이면 250, 280 금방금방 올라갑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맥북 프로를 사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이 되는 그런 가격대였습니다. CTO를 하면 할수록 가성비가 구려지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본인의 사용 용도를 좀 딥하게 생각해서 좀 고사양을 많이 사용할 것 같다? 그러면 굳이 CTO를 하는 것보다는 어깨가 좀 고생하더라도 스로틀링도 좀 적은 고사양에 적합한 맥북 프로를 선택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조금 가벼운 작업을 많이 하고 그냥 어쩔 때 한 번씩 고사양의 작업을 할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최대한 CTO를 하지 않는 선에서 맥북 에어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똥 봐.